다시 한번 제가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저하고 일단은 똑같은 걸 쓰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로드 커스텀 UI 나머지 세팅하는 건 설명드렸죠. 이거 부르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하위 버전은 2018까지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어딨죠? 네, 튜토리얼에 민수 2020 UI 이걸 오픈하시고요. 가면 딱 이렇게 검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가지 말고 반드시 저장하라 그랬죠. 여기다가 맥스 스타트 UI라는 거는 시작할 때 이 상태로 얘를 불러와 가지고 이제 쫙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뭐 인터페이스 UI 뭐 다 저장하겠다. 오케이 누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 저장이 됐으면 옆에 검은 게 보기 싫죠. 이제 재부팅을 한번 해주면 돼요. 재부팅 할게요. 네, 재부팅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고 이 뷰포트 화면이죠. 이게 뷰포트 화면입니다. 이게 얘가 뷰포트 화면하고 그 다음에 각 뷰포트 창의 특징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변형하고 뭐 선택하고 요런 것들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에 4분할된 창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뷰포트 화면이에요. 얘가. 근데 처음에 아마 기본적으로 세팅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지금 뭘 누르는 거냐면 그리드를 누르는 겁니다. 그리드 G를 누르잖아요. G.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G. 요 우측 왼쪽 하단에 제가 누르는 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보시면서 제가 혹시나 말을 안 할 때는 요걸 참조하시기 바래요. G. 좀 너무 눈이 아프니까 약간 숨겼고요. 그래도 G 누르면 사라졌다 없어졌다 합니다. 일단은 뭘 만들려면요. 제가 뭘 누르는 거냐면 이걸 누르는 겁니다. Alt W 누르는 겁니다. Alt W. 이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뷰포트 화면을 최대치로 키워라. 한 번 더 넣으면 줄어들고요. 이거 누르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움직이고 돌리고 하는 것까지만 해보죠. 일단 뭘 만들어야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오른쪽에 있는 여기 커맨드 패널이라고 그랬습니다. 커맨드 패널에 십자 버튼이 있죠. 여기에서 이 동그란 마크, 요게 이제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지오메트리, 박스, 구, 뭐 실린더 이런 형태를 어떤 표면을 갖고 있는 폐합된 형태를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지오메트리. 얘는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얘는 박스 하나 만들어 보고요. 만들 때는 퍼스펙티브나 요건 이제 퍼스펙티브 창이죠. 여기다가 이제 선택을 하고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드래그해서 한번 띄고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딱 하면 생성이 됩니다. 다시 스피어 선택하고요. 드래그해서 뗍니다. 그리고요 실린더죠. 실린더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화면을 움직이는 거는 패닝이라고 합니다. 패닝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패닝이 되고요. 회전하는 거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가운데 버튼 누르면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화택 축소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위아래 이렇게 드래그하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가 되고요. 컨트롤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위아래로 드래그해도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부드럽게 되고요. 얘는 그냥 드래그해서 이제 딱딱딱딱 좀 끊기는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적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유저들은 대부분 가운데 휠 버튼 누른 상태에서 패닝하고 Alt 누르고 회전하고요. 휠 버튼 누른 상태에서 Alt 누르고 회전하고요. 그러니까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게 드래그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대 축소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우스를 안 쓰고 이제 타블렛을 저는 많이 쓰는데 타블렛을 할 경우는 똑같습니다. 가운데 버튼 누르고 패닝하고 가운데 버튼 누르고 Alt 누르고 가운데 버튼 누르고 회전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Alt 누르고 확대 축소하면 드래그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창이 Alt W라는 게 뷰포트 화면을 최대치로 치는 거죠. 모델링 할 땐 주로 이런 상태에서 작업을 하죠. 일단 화면이 넓어야 뭐가 되죠. 그리고 이제
실린더가 눌러져 있죠. 이 상태에서 뭘 하면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스케이프를 누르거나 아니면 Q 버튼 누르거나 다른 버튼 누르면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걸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지금 선택을 했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죠. 예. 자, 설명 다시 드릴게요. Alt W 눌러보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지웁니다. 지우는 거 그냥 델키 누르면 지워져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만드는 건 알았죠. 화면 돌리고 회전하는 것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이제 화면 이제 돌리고 패닝하고 확대 축소하는 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았으니까 이건 좀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일단 이거는 반자동으로 손에 익으셔야 되고요. 이제 화면에 이제 보여지는 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상단 메뉴에 F1, 2, 3, 4 있죠. 키보드 F3을 한번 눌러보세요. F3 여기 뭐죠? 여기 보면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와이어 프레임 오버라이드 있죠. 요거도 똑같습니다. 이게 단축키가 F3번이에요. 단축키가 징그럽게 많이 누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모델링 하면서. 요걸 키는 이유는 이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버텍스나 와이어를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뒤에 있는 게 선택이 됐는지, 뒤에 있는 게 같이 움직이는지, 모델링이 되는지를 계속 F3번 눌러가면서 토글이에요. 이거 한 번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 모드가 되고, 한 번 누르면 다시 빠져나오고요.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누르게 됩니다. F3번. F3번 꼭 기억하시고요. F4번을 누르면요. 얘는 엣지가 보여지는 엣지하고 면을 같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F3번은 와이어 프레임만 보여주고요. F4번을 누르면요. F3을 누르면 면이 다시 나타나죠. F4번을 누르면 엣지를 보여줬다 숨겼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요거고요. 기본이고요, 요게. 요걸 누르면 이렇게 숨겨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와이어 프레임만 보여주고요. 단축키가 이 두 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F3 눌렀다가 뗐다가 F4 눌렀다가 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와이어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많이 쓴다. 예. 알아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거는 Alt W 눌러볼까요? 제 창을 최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운디 박스라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박스 형태로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화면에 오브젝트가 많고 변수가 많고 하면 화면이 무거워져요. 그러면서 잘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득득득득득 되게 렉이 걸린 것처럼 버벅대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바운디 박스로 체크를 해놓으면 화면이 가볍게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할 때는 제대로 나오는데 우리 비포트 화면에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클레이는 지브러시처럼 이렇게 약간 좀 그 입체감이나 음각을 살리는 형태로 우리 유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히든 라인은 아까 와이어 프레임하고 좀 다르게 얘는 뒤에 있는 엣지들도 다 보여주죠. 근데 얘는 뒤에 있는 엣지를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모델링을 다른 사람들한테 와이어와 같이 보여줄 때 이렇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스타일라이즈가 있는데 이건 한 번씩 뭐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뭐 쓸 일이 있겠나 싶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디폴트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이 이렇게 4분할된 창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화면이 4분할되어 있으면요. 얘는 퍼스펙티브는 말 그대로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되냐면 뒤에 있는 놈이나 앞에 있는 놈이나 똑같은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애는 좀 좁고 앞에 있는 넓습니다. 얘는 지금 간격이 얘랑 간격이 좀 달라요. 얘는 좁아요. 얘가 좀 이쪽이 더 넓어요. 그래야 이게 입체로 보이죠. 저 뒤에 가면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만남 있죠, 만남. 네, 노래. 네. 저 뒤에 가면 저 멀리 있으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이래야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보는 현상이 이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3차원 공간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다시 Alt W 키고 나가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보긴 봤는데 맨 위에 있는 요 면 있죠? 요 엣지 있죠? 요 엣지나 요 맨 밑에 있는 바닥 엣지나 완전히 1차로 겹쳐서 보입니다. 이거는 우리
얘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요. 저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볼까요? F3번으로 보면. 이렇게 보세요. 길이가 짧잖아요. 저 뒤에 있는 애는 짧고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가 눈을 볼 때 당연합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일자로 딱 보여준다. 이거는 순전히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공되는 뷰포트입니다. 이제 실제 자연현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아니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위에서 본 거, 이건 앞에서 본 거, 이건 옆에서 본 거, 이거는 입체로 본 거,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독특한 뷰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U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U 딱 누르면은 이게 오소그래픽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 화면이 입체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얘는 개념이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여기 있죠. 얘하고 길이가 똑같아요. 얘는 똑같습니다. 얘 길이하고 얘가 똑같아요. 이거 보죠. 이런 현상은 우리 자연에서 거의 보기 힘들죠. 이거를 비슷하게 보려면은 엄청나게 멀리 있는 물체를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광각 망원경으로 이빠이 당겨가지고 이빠이 그렇게 당겨서 보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렇게 안 보이죠. 근데 이것도 모델링 할 때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모드에서는 거의 잘 안 하긴 합니다. 근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P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 보면 탑뷰 이게 다 단축키가 매겨져 있어요. 탑뷰, 바텀뷰, 프론트뷰, 백뷰, 레프트, 라이트. 그다음에 퍼스펙티브로는 이렇게 해서 P라고 써 있죠. 오소 그래픽은 U라고 되어 있습니다. U. 예.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간단히 뷰포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차이점이 뭔지 뭐 대충 아시겠죠. 이거는 뭐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딱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알죠. 얘는 그냥 완전히 위에서 본 거구나. 대신에 이제 이 퍼스펙티브는 깊이가 있는 거고 얘는 깊이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놈이나 멀리 있는 놈이나 길이가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F3번 누르면은 그죠? 저 뒤에 있는 애랑 가까이 있는 애랑 길이가 달라요. 그죠?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모델링 하기 위해선 뭘 배치하기 위해선 이 상태에서 뭘 배치를 하면 되게 힘듭니다. 이렇게 눈대집으로. 얘가 예를 들어서 이쪽 면을 이 실린더에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똑같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딱.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지금 화면 돌리고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브젝트 움직이는 거 설명 안 드렸네요.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하려면은 그리고 좀 참고로 맥스의 이 뷰포트 화면은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X축이 이쪽이고 Y축이 저 뒤이고 Z축이 위입니다. 위. 이게 이렇게 된 게 앞이에요. 맥스 화면은. 앞에서 봤을 때 X축이 오른쪽, Z축이 위쪽, Y축이 깊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플러스 방향. 이건 좌표축 개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죠. 이번 시간에도. 요게 X고요. 이렇게 플러스입니다. 여기. X 방향에 플러스고요. 요게 Y 방향에 플러스고 요게 Z 방향에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려면 이렇게 되는 거는 X에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Y에 마이너스고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Z에 마이너스입니다. 요거는 지금은 안 외워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X는 좌우고 Y는 앞뒤고 Z는 위아래예요.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움직이는 거는 상단에 여기 위에 아이콘이 있죠. Move, Rotation, Scale입니다. Move, Rotation, Scale. Move, Rotation, Scale인데 Move 툴은 단축키는 WER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키보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왼손을 이렇게 키보드 올리면은 WER이 있죠. 이게 되게 누르기 쉬운 자리에 있어요. 왜 거기 있냐면은 단축키는 이제 보통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실 건데 제일 많이 쓰는 키는 Q, W, E, R, A, S, D, F, X, Z, C 하여튼 이 왼쪽 손에서 제일 가까운데 누르기 편한 데 있는 게 단축키가 누르기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거기다 다 모아놔야 돼요. 생뚱맞게 P, L, K, M 이쪽에다 넣어봐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옮겨야 되는데 밑을 또 쳐다봐야 되고
아니면 왼손을 갖고 가서 눌러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단축키는 이 왼쪽 손 있는데, 키보드 왼쪽 손 있는 데가 그쪽에다 다 모아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컨트롤 Q냐, Shift Q냐, Alt Q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컨트롤 Shift Q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쓰는 거지. 생뚱맞게 PL, Q 뭐 이런 거는 잘 안 쓰는 거를 거기다 놔야지, 많이 쓰는 거 거기다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엉뚱한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W, E, R입니다. W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서 놓고 볼까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갈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여기 갖다 대면 기주모가 노란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게 기주모라 그래요. 얘를. 기주모 W 얘를 선택하면 기주모가 선택이 되죠. 선택하면 기주모가 나옵니다. 얘를 누르고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노란색으로 이제 활성화된다 그러죠. 아무리 뭘 움직여봐야 얘는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얘는 앞뒤로만 움직이는 거고요. Z,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축 방향으로 그냥 딱 고정돼서 움직이는 거고요. 요 밑에 이렇게 갖다 대면 Y, X 평면에서만 움직입니다. 아무리 해도 위아래로 안 움직입니다. 여기 보면, 그죠? 막 해서 안 움직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도 Y, Z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건 Y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이거는 Z축 기준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다 놓고 돌리면 이제 막 돌아가요. 예, 뭐 이제 그 축 기준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바깥에 원이 있죠? 얘에서 돌리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이건 좀 많이 씁니다. 이렇게 놓고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좀 돌아가는 게 틀리죠. 모델링 하다 보면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축을 기준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도 WER이죠. 여기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 아이콘 모양 잘 보세요.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찌그러지고요. 이쪽 평면상으로만 늘어나는 거죠. 이쪽으로는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늘어나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만 늘어나고. 예.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선택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